1997년 동대문 노점에서부터 20년 넘게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카테고리 제품을 구매 대행해드리고 봉제 생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노하우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중국에서 에이전시로 활동한 거의 20년 동안 천여 명의 셀러들이 겪은 성공과 실패를 지켜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 제공해드립니다. 더 이상 강의팔이 전자책팔이 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전 준비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셀러가 되는 것은 마라톤과도 같기 때문에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하며, 그리고 비로소 성인이 되었을 때 마라톤을 시작해야 하는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강의팔이 들 때문인데, 무재고, 무자본, 무점포, 월 1000만, 년 1억, 하루 10분 투자로 월 100만, 부업으로 월 300만 등등. 강의파리들이 미성년들에게 마라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유혹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2편 중국 제품 수입의 비용 구조입니다. 1편에서 말한 기본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개인 쇼핑몰이든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는 계속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한 기본 조건이란 건 수입을 통해 제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추가로 디자인 경쟁력까지 달성하기 위한 최소 조건을 말합니다. 일정 자금 모으기, 셀러 사업자 관련 기본 지식 공부, 고정 비용 최소화하기 등. 이번 편은 중국 수입을 하기 위한 조건 중 경쟁력에 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만 있으면 양말 한 켤레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얼마나 수입을 해야 의미 있는 수입량이고 경쟁력이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위안 환율이 200원이라고 할 때 한국 도착까지의 모든 비용이 위안화 단가 곱하기 230원 이내로 내려가면 가장 최상입니다. 30위안 제품의 수입 총 비용이 개당 한화로 6,900원 이하면 최고 효율의 비용 구조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좋은 효율은 위안화 단가 곱하기 250원 이내입니다. 30위안 제품의 수입 총 비용이 개당 한화로 7,500원이 되는 비용 구조입니다. 그런데 위안화 단가 곱하기 270원을 넘어가면 좀 애매한 비용 구조이고, 위안화 단가 곱하기 300원이면 실패한 수입 구조입니다. 30위안 제품 도착 단가가 9,000원이 나오는 건데, 앞서 말한 6,900원, 7,500원에 도착시키는 업체들과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무게도 적고 부피도 적은데 값이 비싼 제품군과 무게도 많고 부피도 큰데 값이 싼 제품군은 그 제품군 안에서 별도로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럼 중국 제품을 구매하여 한국 도착할 때까지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으로 송금을 해야겠죠. TT 송금이나 에이전시 한국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사업자 통관을 하려면 정식 TT 송금을 해야 합니다. 에이전시 한국 계좌로 입금하면 그 업체들도 어차피 중국 돈으로 송금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 환율 더하기 얼마 더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 적용 환율은 업체마다 다릅니다. 수수료 싸게 하고 환율에서 뒤통수 치는 업체만 조심하면 됩니다. TT 송금 수수료는 국내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중개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중국 대리회사에서 떼어가는 수수료는 필수이고, 이를 중간에서 컨트롤해주는 포워딩이나 물류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제품 100만원어치 수입을 위해 달러 송금을 하면 발생하는 수수료는 6만원, 7만원 정도입니다. 제품 500만원어치 수입을 위해 달러 송금을 하면 발생하는 수수료는 6만원, 7만원 정도입니다. 제품 1000만원어치 수입을 위해 달러 송금을 하면 발생하는 수수료는 6만원, 7만원 정도입니다. 눈치채셨죠? 송금액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합니다. 100만원 송금한 업체는 6%에서 7%가 이미 비용 발생이 되었고, 1000만원 송금한 업체는 0.6%에서 0.7%가 비용으로 발생되었습니다. 1편에서 설명한 왜 자금을 모아야 하고 일의 소식량이 많아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다음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에이전시 수수료인데, 두말할 것 없이 물량이 많아야 수수료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복잡한 오더보다는 간단한 오더를 하는 업체에게 수수료를 싸게 적용할 것입니다. 총 100개 제품인데 1개씩 100군데에 주문 넣어야 하는 업체와
총 100개 제품인데 10개씩 10군데 주문 넣어야 하는 업체는 업무량이 다릅니다. 주문, 반품, 일정 재촉, 납기 확인 등등. 중국 내 택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1개 받는 택배비나 10개 받는 택배비나 큰 차이 안 납니다. 다음으로는 물류비인데 업체마다 기본 CBM이 있습니다. 가격은 비싼데 0.1 CBM이 미니멈인 곳이 있고 가격은 싼데 1 CBM이 미니멈인 곳도 있고 셀러분들 택배회사 컨택할 때 월 300개 이상 받아주는데 2,800원에 계약해주는 곳 있고 월 1,000개 이상부터 받아주는데 2,200원에 받아주는 곳 있죠. 비슷한 예입니다. 다음으로 관부가세인데 이건 비율이 일정해서 차이가 없지만 관세를 할인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제도가 있는데 이걸 받는 비용이 대략 3만 원 정도 합니다. 수량이 적어서 원산지 증명받아도 의미가 없는 물량이 있고 물량이 많아서 3만 원 비용 지불하고 관세 수십만 원을 세이브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사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당 3만 원입니다. 총 1,000만 원 제품을 한 번에 수입하면 수수료는 3만 원이지만 100만 원씩 10회 수입하면 관세사 수수료는 30만 원입니다. 핸들링 차지, 서류비, 도큐먼트 피, 디오 차지, BL 비용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름을 붙이지만 결국은 물건 꺼내고 서류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것 또한 일건당 일정액으로 발생합니다.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수입자의 적은 수량 한두 박스 제품은 통관 후 다음날 택배로 인계되어 택배비 적용을 받습니다. 수입자의 제품 박스가 여러 개면 화물용 딸 아저씨들이 한 방에 싣고 달려갑니다. 이처럼 작은 차이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본격적인 중국 수입의 시작 방법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